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 로스앤젤레스입니다. 조금 전에 기분 좋은 뉴스가 하나 들어왔습니다. 네, 일본 사람들이 오래전부터서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주장했죠. 그러자 어저께 중국 차이나에서는 오키나와는 우리 중국 땅이다, 그렇게 주장하고 나섰다고 합니다. 네, 우리 한국과 중국이 이제 손발이 척척 맞아 떨어지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모처럼 한국의 북방 전략이 중국 러시아를 접근한 그 전략들이 일단 성공했다는 사례가 하나 드러났다는 점에서 주목합니다. 오키나와는 우리 중국 땅이다. 이제 일본 정부가 좀 피곤하게 생겼습니다. 네. 그 다음 본 기자가 한 30년간 북한 노스코리아 체제를 쭉 지켜보고 있는데, 동태 동양을 최근 3대에 걸친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그 3대에 걸친 권력 승계 세습에 있어서 김정은이가 좀 불안하다, 뭔가 좀 이상하다, 심상치 않다. 북한 내부가 물론 지를 잡는 고양이는 소리가 말이 없습니다만은 북한 내부가 너무 조용하다. 장성택, 오경렬 팀들이 이미 세습 작업을 완료했겠지만은 과거의 전례 없는 조용함, 뭔가 미동이 보이지 않는 북한 체제 내부를 볼 때 좀 이상하다. 그래서 앞으로 만약에 중국이 원격 조정을 해서 리모트 컨트롤 조정을 해가지고 북한 군부에서 들고 일어나지 않나, 쿠데타가 일어날 수도 있지 않느냐, 그렇게 간척 전망해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미국에 살고 있는 한국인들, 한국에 부동산을 많이 소유하고 있다는 뉴스가 나와 있습니다. 헤럴드 경제에서 나왔는데, 네, 땅 소유가 많다. 약 44억 달러를 투자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네, 땅 부자들이 많습니다. 우리 인간이 죽으면은 기껏해야 한평 남짓한 땅 속에 묻힐 운명이지만은 어쨌든 우리 미국 교민들이, 돈 많은 분들이 미국 땅인 한국 땅에 투자를 많이 했다. 네, 이 또한 반가운 뉴스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아침 한국일보, 우리 LA 한국일보 있죠? 중앙일보들이 막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우리 미국에 사는 한국인들이 약 2,000명이 강제 추방당했다, 서울로. 네, 물론 여러 가지 범죄가 있었겠죠. 근데 2,000명이 추방됐다. 네, 우리 교민 여러분들, 또 영주권 없는 분들 여러분들 좀 조심조심, 매사에 조심조심, 네, 이민 생활하기를 바랍니다. 상처만 남긴 이라크 전쟁, 굿바이. 네, 우리 LA 한국일보 뉴스 헤드라인을 보고 있습니다. 지금 8월 19일입니까? 앞으로 예를 있으면은 이라크에 나가 있던 우리 전투 병력들이 모두 미국으로 돌아옵니다. 네. 지난 2003년 3월 달에 개시한 이라크 전쟁, 이제 7년 5개월 만에 일단 마감을 하고 이라크에서는 종시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만은 앞으로 아프간에서의 전쟁 언제 끝날 것인지 상당히 의문이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미군들, 이라크에서 살아남은 미군들 고향으로 돌아오는 그 모습 정말 반갑다, 기쁘다, 그런 메시지를 전하고 싶습니다. 더욱이 이럴 때 과거 부시 대통령이나 최근 오바마 대통령들이 공항에 나가서, 공군 기지에 나가서 돌아오는 이라크 병사들을 마주하고 나가고 있다, 그런 뉴스를 접할 때 또 기쁘다, 흐뭇한 마음이 듭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군 포로들, 그들은 비행기 타고 달려오는 것도 아니고 돌아오는 것도 아니고 북한을 탈출해서
탈출해서 두만강을 건너서 중국에 와서 이제 상국을 거쳐서 서울로 들어오는데 환영하는 사람은 없었다. 과거 국군 통수권자들은 많았거든 없고 군 장성한 사람도 공항에 나가서 그들을 맞이하지 않았다는 사실. 노무현 김대중 정부 때 그랬죠. 네. 미국은 현지 대통령들이 공항에 나가서 전장에 나갔다가 돌아오는 병사들을 환영 마중하고 있는데 우리 대한민국은 왜 국군 포로들이 60년간 억류 되었다가 탈북한 그 사실을 알면서도 도리어 입을 닫아라, 말 조심해라, 북한 실상을 폭로하지 말라, 그렇게 압박을 가하는 사례를 상기할 때 가지나무 많은 나무에 가지가 많으면 바람 잘 날이 없다 그러는데 그 서울 코리아 조그마한 고추, 빨간 고추 같은 조그마한 그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볼 때 온통 통곡 오열 분노밖에 차있지 않다. 분노에 메아리만 친다. 그 서울 코리아 평양에서 말이죠. 어쨌든 오늘 본 기자는 그것이 과거 민주화 운동을 했다는 그들의 결실이 그 정도인가. 전장에 나갔다가 포로가 된 그들이 돌아오는데도 불구하고 탈북해서 달려오는 그들을 환영 못하는 그 서울 코리아를 생각하면서 이 방송을 시작합니다. 네, 눈물을 흘린다. 우리 눈에 눈물 방울 구멍이 있죠? 네, 눈물, 울음. 그 눈물과 울음은 곡절이 있을 것입니다. 사연이 있고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다양한 의미가. 그런데 여자가 흘리는 눈물도 의미가 있고 남자가 흘리는 눈물도 의미가 있겠죠. 그런데 특히 눈물과 더불어 눈물이 젖은 빵을 먹어보지 못한 사람은 참다운 인생을 모른다. 인생의 참맛을 잘 모른다는 그런 게테 시인의 말도 있었습니다만 어쨌든 오늘 본 기자는 이 방송 서두에서 어떤 남자의 눈물, 군인 출신의 어느 대통령의 눈물을 한번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과거 아돌프 히틀러도 불안한 생활을 하고 작전이나 모종의 정책이 실패할 경우에 울분을 터뜨리고 눈물을 많이 흘렸다. 불안 심리를 해소하기 위해서 말이죠. 그런 얘기겠습니다만 어쨌든 오늘 본 기자는 1964년입니까? 에르하르트 당시 서독 총리를 찾아가서 만나서 미국에서는 차관을 달러를 도와주지 않는다. 이와 같은 달러를 도와주지 않는다. 그래서 나는 이 박정희는 서독에 달려왔다. 우리 간호사 약 7,000명을 담보를 할 테니까 그 월급을 좀 도와달라. 돈을 달라. 그런 딜을 한 적이 있었을 겁니다. 그때 곁에서 통역을 했다는 분이 오늘 백영훈, 나이는 벌써 80이 됐습니다. 이분이 그런 말을 남기고 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그 당시 경제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자금을 마련할 길이 없어서 전세기 비행기를 타고 서독에 달려갔어. 에르하르트